자, 오늘은요, 글쓰기 쉽게 쓰기라는 책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송숙희 작가님이 쓰셨고요. 메타세코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자, 송숙희 작가는 글쓰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셔서 익숙한데요. 오늘도 좋은 내용이 보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네. 방송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습니다. 요즘, 예,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54일차 방송을 시작하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유철입니다. 오늘은 송숙희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글쓰기 쉽게 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자, 송숙희 작가는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를테면 브랜딩이 된 분이죠. 예, 어떤 얘기를 또 쓰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과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글쓰기에는 재능이 필요 없다. 예, 문장력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뛰어난 글이 아니라 일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잘 쓸 필요도 없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오늘 이분이 얘기하는 글은 정말 수려한 문장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이고 기능적이고 그런 어떤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글쓰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보면 읽히고 읽으면 통하여 바로 행동하게 만들면 그뿐이다. 이것이 일하는 글쓰기이다. 프로페셔널 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고 나서 행동, 구매나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인 글이고 이분이 말하시는 대로 프로페셔널한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잘하는 글쓰기는 생각하기, 메시지 만들기, 쓰기 경로를 거친다.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거치며 메시지는 탁월한 전달력을 확보한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10중 8구 일을 망친다. 일을 하거나 망치거나 프로페셔널 라이팅은 쓸거리가 좌우한다. 제가 사실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플러스 메시지라는 거죠. 에피소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누군가의 타인의 경험, 그 책에 있는 예화들이 될 것이고요. 메시지는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냥 있던 일만 쓰면 그냥 기록이고 일기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만의 독특한 관점, 해석이 들어갈 때 그게 비로소 메시지가 되고 이 메시지가 있는 책이 진짜 책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말님, 예, 맞습니다. 에피소드 플러스 메시지인데 이런 글들이 일 잘하는 글쓰기, 프로페셔널한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송숙희 작가님은 What is it for m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 그렇죠.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상대의 이득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게 저는 나의 필요가 세상의 필요가 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아마 해온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필요가 세상의 필요가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어떤 What is it for me가 WIFM. 그래서 성숙기 작가님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 WIFM, 뭐 PIF, 예, 그런 어떤 영문으로 된 그런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요. 어쨌든 WIFM은 What is it for me? 예,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예, 나에게 뭐가 돌아오지? 이런 글들이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글을 읽혀야만 하는 나의 이유가 아니라 글을 읽어야만 독자의 필요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야 한다. WIFM을 품은 메시지 만들기 비법은 변환이다. 당신의 이유를 독자의 이득으로 바꾸면 독자는 기꺼이 행동한다. 저는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숨은 욕망을,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이유는 그 가방에 어떤 물건을 담는 용도, 필요라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내가 쓴 글들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필요나 욕망과 욕구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글쓰기는 사실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독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들의 어떤 문제와 욕망을 해결해 주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런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어주죠. 핵심 문장은 당신이 쓰려는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아니다. 쓰려는 내용을 증류하여 정수를 뽑아 정리한 한 줄 요점이다. 메시지 뼈대인 핵심 문장은 ITP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무슨 기법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ITP 기법은 if then because 문장식을 활용한다. 자, 이런 거죠. 만일 뭐뭐 하려면 X 하려면 Y 하라. 왜냐하면 Z 하기 때문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케팅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콜드체인이라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게 약간 저온 냉장 이런 것들, 그 운송하는 차에다가 냉장 시스템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죠. if, 만일 업계 1위를 탈환하려면 then,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자. then, 만약에 이 업계 1위를 탈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게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한 신선식품 배송이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켜 이용량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if, then, because로 성수기 작가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면 이 공식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결론이나 의견이 아니다. 이라는 메시지는 글의 방향, 지시 등을 깜빡인다. 결론이나 의견의 특정 행동을 요청하는 제안을 담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 제가 에피소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송숙희 작가는 그 메시지가 의견과 제안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부른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토스터기는 식빵 굽는 데 특화된 제품으로 조리 속도가 빠르고 값이 싸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상품 상세 설명을 보면 이 토스터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냥 설명이잖아요. 의견과 제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치면 이 메시지는 설명이다. 그런데 실행을 부르는 제안을 붙이면 아침 식사에 5분밖에 쓸 수 없는 신혼부부라면 이 토스터기를 사용하시라. 식빵 굽는데 특화된 제품으로 조리 속도가 빠르고 값이 싸다. 제안이죠. 싸니까 사라는 제안인데 어떻게 다르죠? 아침이 엄청 바쁜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토스터기라는 그런 어떤 설명과 함께 이 제품이 속도가 빠르고 값이 싸다라는 제안을,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제안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설명하는 것과 제안을 붙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송숙희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라는 글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5초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산책로에 마련된 수도가, 이 문구는 설명이다. 그냥 설명이죠. 구체적인 행동 요청이 아니다. 근데 제안을 담으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5초간 눌러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 요청해야 상대가 그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5초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는 그냥 설명인데
물을 마시려면 5초간 눌러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것처럼 행동을 요구해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말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또한 속수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결함은 글 잘 쓰기의 최고 조건이지만 쓰는 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결함에 대한 착각 때문이다. 간결함의 기준은 짧은 길이가 아니라 명확한 전달이다. 간결하게 쓰려면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쓰는 게 간결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도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다. 해상도 높은 글은 읽는 순간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라 순간 인식과 빠른 이해가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그 중에 핵심이 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 아니라 2024년 4월 21일 오후 4시라고 쓰면 글이 선명해지죠. 선명해진다는 건 머리에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인식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글들을 해상도 높은 글쓰기라고 송수기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우리 음식점은 정통 가정식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통하다는 게 뭘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가정식이란 무슨 의미일까? 이미지가 선명한 단어를 도모하여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음식점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어린 날의 저녁 식탁을 만나세요. 이게 가정식이죠. 갓 구운 식전빵으로 식욕을 돋우고 밭에서 갓 따온 루꼴라로 샐러드를 만들고 불맛을 낸 직화구이 스테이크로 차립니다. 이게 약간 정통식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방법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방법들인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글이 훨씬 선명해졌죠. 자, 그래서 팔리는 글쓰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글쓰기는 이런 점이 다르다. 사실 저희 수업을 54일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아주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송숙희 작가가 쓴 글쓰기 쉽게 하기라는 책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저희 와이프가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제 들은 내용인데요. 요즘 식당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대려고 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메뉴 중에 세트 메뉴가 있는데 이 세트 메뉴가 메인 메뉴와 사이드 메뉴를 합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니까 사람들이 2인이 오면 2인 메뉴인 줄 알고 2인 메뉴로 2 메뉴를 시킨다는 거예요. 세트 메뉴.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메인 메뉴를 파는 게 아니라 세트 메뉴를 팔면 오히려 객단가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바꿨냐? 이 세트 메뉴를 1인 실속 메뉴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인이 시키지 않고 1인, 그 가이드대로 1인씩 시키다 보니까 1인이 메인 메뉴와 사이드 메뉴가 합친 그런 어떤 메뉴를 구매하게 되니까 결국 2인이 오면 4개의 메뉴를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 잘하는 글쓰기가 아닐까요? 사람들의 액션을, 행동을 유도하는 글쓰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게 단순히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를 끌어내고 행동을 끌어내는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효과적인 글쓰기, 프로페셔널한 글쓰기, 일 잘하는 글쓰기에 능통하다면 우리가 수려한 문장의 소설가를 지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